자, 안녕하세요. 차파는 차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중고차를 좀 편안하게 구입하고 또 중고차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옆에 보시면 슬기로운 중고차 생활이라는 코너인데요.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또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 컨텐츠에 좀 담아서 꾸준하게 업로드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차를 판매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첫 번째가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폐차입니다. 제가 중고차 판매 문의를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가지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쭉 들어보면 한 2000년식 초반대 아니면 99년식 뭐 이런 차들도 아직 문의가 들어와요. 주행거리가 15만 킬로밖에 안 됐고 엔진 미션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차량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구입할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매입하는 금액이 거의 폐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폐차 금액이 차종에 따라 굉장히 많이 큰데요.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한 6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차를 하면 내가 돈을 줘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100에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 비용을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폐차를 할 때 또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노후차 폐차입니다. 이거는 뭐 가솔린 차량이나 LPG 차량은 관계없고요. 디젤 차량, 특히 2006년, 7년 이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배기가스 등급이 5등급 차량일 겁니다. 그런 차량들은 정부에서 환경 규제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얼른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차 폐차인데요. 보통 정부 보조금이 165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또 폐차비를 따로 받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만 그렇게 받고요. 폐차를 좀 하기에는 아깝다 그러시면 수출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수출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약간 떨어지는 후진국에 수출이 많이 가는데, 그런 차들은 좀 노후된 차들도 수출을 많이 갑니다. 폐차비보다는 좀 많이 받고요. 또 내수 시장보다는 좀 적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수출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는 편인데,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또 수출 가격이 약간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차량들은 폐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폐차보다는 좀 약간 높은 금액의 수출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죠. 중고차 딜러를 통하지 않고 뭐 살 사람이 있고 팔 사람이 있으면 카페나 블로그 아니면 다양한 SNS를 통해서 거래를 직접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내가 차를 판매하는 입장이다 하면 중고차 딜러에게 넘기는 금액보다는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딜러의 수입이 빠진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개인 대 개인 거래에서 내가 사는 사람 입장이다 하면 좀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확인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자, 첫 번째로 서류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차량에 압류가 있고 저당이 있고 이런 것들은 옆에 보시면 원부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민원 24나 구청에서 원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간단하게 어플을 통해서도 압류 저당이 있냐 없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안내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류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차량을 봐야 되는데 사고가 있고 없고는 전차주분에게 들으셔야 되고요. 누유가 있고 없고 또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는 사람이 고스란히 좀 안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입장에서 좀 차를 편하게 사시는 방법이 차주분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서 점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카센터에 점검을 받으실 때는 점검비를 좀 주시고 차주 손잡고 같이 가서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와 함께 수리비가 앞으로 얼마 정도 나올지, 지금 당장 수리해야 될 부분이나 앞으로 수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듣고 구입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센터에서 사고 확인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이 차량의 뼈대 부분 사고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고 차량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중에 슬기로운 중고차 생활에서도 그런 컨텐츠를 만들 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볼트 풀림이나 실리콘 또 스판 용접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전차주분도 사고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그러시면
중고차 성능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중고차 성능 기록부를 한번 발급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확실해야 되니까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개인 대 개인으로 샀는데 나중에 팔 때 보니까 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차량 확인 끝났고 차가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손잡고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기 전에 판매하시는 분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한 통 발급받으시고요. 구입하시는 분들은 차량에 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딜러에게 파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좀 추세가 중고차 판매 어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차 아니면 무슨 딜러 이렇게 어플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어플을 뭐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내 차를 팔 때 가장 돈을 많이 받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어플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감가라는 게 있는데요. 견적을 놓은 딜러가 와서 실제 차량을 봤을 때 내용하고 좀 다르면 감가를 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작은 스크래치까지 다 올려두시고 휠 기스나 아니면 소모품 상태, 또 언제 소모품을 교체했다, 또 이 차량에 좀 특별하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받으신 견적이랑 또 실제 딜러들이 매입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차량에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차량에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 차가 사고 난 상태에서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파는 게 좋은지, 또 반대로 내가 정비소에 갔는데 수리비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왔어요. 이걸 수리를 해서 판매하면 좋은지 아니면 고지를 하고 딜러에게 바로 판매하는 게 좋은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고 난 차량 같은 경우, 또 수리비가 많이 나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지 마시고 딜러에게 바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냐면요. 딜러에게 우선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사진을 보내드리고, A 정비업체 또는 B 정비업체에서 이만큼 견적이 나왔는데 제 차량을 얼마에 들고 가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견적은 100% 다 빼지 않아요. 공업사에서 2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200만 원 다 감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차를 보고 우리가 수리할 수 있는 만큼만 감가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은 딜러도 있겠지만, 또 사고 난 차량을 사고가 안 난 것처럼 둔갑해서 파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사고 차량으로 가보면 결국에는 내 차량에 사고가 났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그 상태 그대로 딜러에게 고지하고, 그 금액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조금 내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얘기를 잘 해보시면 내 차를 좀 현명하고 슬기롭게 판매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보시고 내가 차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이 오면 영상 한번 보시고 차를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 파는 채부장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옆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